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코리아 전수훈 편집장입니다.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끝나고 이제 10개 구단 리뷰 저희가 한번 이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자,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에디터 장종호입니다. 네, 진성 기아 팬 장종호 에디터와 오늘 10개 구단 리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팀은 어딘가요? 바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네, 오늘 하나 이글스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선수 전체 1번 픽으로 하나 이글스가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수죠? 네, 김서현 선수 이미 심준석이 미국행을 택한 이상 당연히 한화 이글스가 김서현 선수를 지명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김서현 선수의 매력 역시 빠른 볼입니다. 올해 공식 경기에서 시속 157km의 패스트볼을 던졌고, 물론 선발로 나오면 많은 이닝을 던지기 위해서 구속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고 구속 시속 150km 이하의 공을 던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제 김수현 선수가 직접 던지는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마치 뱀처럼 휘는 느낌? 아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따를 피해가는 느낌. 그 정도로 무브먼트가 음, 좋고요. 또 변화구는 커브, 포크, 투심, 체인지업 여러 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인상 깊게 본 게 빠른 커브. 이 파워 커브가 각이 크고 예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충분한 투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김서현 선수를 지명하기 전에 심준석 선수와 김서현 선수를 넣고 이제 하나가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 심준석 선수가 미국을 선택하면서 김서현이라는 이제 확실한 선택을 한 길을 가게 됐죠. 원웨이를 가게 됐는데, 지금 김서현 선수의 페이스만 보면 뭐 역대급 고교 신인 투수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계약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가 과연 김서현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장종호 에디터는? 임종우가 죄송합니다. 장종호 에디터는. 네. 저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해 본다면 그래도 문동주 선수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주보다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뭐 사실 장재영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력만 놓고 어, 본다면. 그 정도로 그렇죠. 이 선수가 메리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캐릭터라든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량이라든지 또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KBO 리그 흥행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저는 선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지금도. 자, 두 번째 선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현빈 선수입니다. 네, 문현빈 선수는 진짜 악바리 같은 투지를 가진 선수입니다. 또 북일고와 현재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문현빈 선수 하면 뛰어난 타격 능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1학년 때부터 3할 7푼 이상의 타율을 꾸준히 기록했고, 올해는 또 더해서 4할 6푼 9리라는 엄청난 고타율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컨택 능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또 신체 조건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일발 장타를 날릴 수 있는 좋은 스윙과 손목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사실 유격수를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주 포지션인 이루수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진짜 알짜배기 같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빈 선수 아까 장종호 에디터의 말처럼 악바리 같은 이 야구에 대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악바리의 대명사죠. 이정훈 감독 지금은 코치처럼 그 정도의 근성을 지닌 선수라는 평가가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타격 기술이란 측면에서는 이미 탈고교급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 타자 최대어로 꼽히는 김민석 선수와 컨택트 능력만 비교한다면 문현빈이 한 수 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선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문현빈 선수가 사실은 작년으로 치면 이 선수가 전체 1차, 1차 2차 1번. 1번입니다. 네, 네, 2차 2차 1번. 1번입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가지는 그 자리에 상징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정말 가감하게 이 선수를 선택했고 실제로 하나 이글스가 문현빈을 뽑지 않았으면 키움이나 뭐 롯데라든지 이 선수를 엄청 노리고 있었던 점을 하나가 빨리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3번 픽입니다. 네, 이민준 선수. 네, 3번 픽은 장충고 이민준 선수입니다. 이민준 선수는 원래 유격수 다크호스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수비에서는 항상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수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뭐 어깨도 좋고 범위도 넓은 편이고요.
사실 핸들링은 본인도 약간 아쉬워하는 정도지만 충분히 프로에서 보완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타격은 요즘 유행하는 장타를 뻥뻥 날리는 유격수는 아니지만 컨택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후반기에서는 거의 김민석 선수에 비견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이 선수는 또 하나에서 언급했듯이 충분히 미래에 팀의 유격수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준 선수는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지명을 앞두고 한 3번에서 4라운드, 3, 4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될 만한 선수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즌 지명 전 라이브 방송에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가지는 장점, 가장 큰 장점은 건실함입니다. 탄탄함이라고 하죠. 탄탄하게 이제 경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고 지금 하나이글스의 2루를 책임지고 있는 정은원이라든지 유격수 하주석이라든지 지금 뭐 유망주들 박정현 이런 선수들과 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선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내야 자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은원 선수만큼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민준 선수는 4라운드에 지명한 선수는 마상구 김관우 선수입니다. 네, 김관우 선수는 이미 빠른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로 유명했죠. 올해 이마트배에서 시속 144km의 최고 구속을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140 언저리의 패스트볼을 던진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뭐 네. 제구도 안정적이고 다양한 변화구도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이글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4라운드까지 내려온 것은 오히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빨리 이 선수를 지명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김관우 선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다. 사실 김관우 선수가 애초에 한 2, 3라운드 정도 안에는 충분히 지명될 만한 빠른 볼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였거든요. 김관우 선수는 이제 사이드암 혹은 쓰리쿼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투수예요. 각 투구 각 자체가. 그래서 구석이 올라올수록 팔이 좀 올라오고 구석이 떨어질수록 이제 팔이 내려가는 그런 유형의 뭐 선수인데 한참 올 초에 이제 빠른 구속을 던지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참 스카우트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후로 좀 이 구속을 좀 더 치고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4라운드까지 떨어지게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는 충분히 상위 라운드에 지명이 됐었을 만한 자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올해 좋은 사이드암 투수들이 또 몇몇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박명근 선수라든지 김정은 선수가 또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점이 김관우에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5라운드입니다. 대전고 외야수 김해찬. 네, 김해찬 선수. 뭐 제2의 박찬혁은 그 누구도 아닌 김해찬이라고 하면 될 정도로 타격면에서는 워낙 펀치력이 뛰어난 선수고요. 배트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외야로 강한 타구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올해만 홈런 4개를 치면서 기록으로 이미 올해만 홈런 4개를 치면서 기록으로도 보여줬죠. 올해 외야에서 홈런을 많이 친 박한견 선수와 비교했을 때 타격면에서는 전혀 밀리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수비력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고 변화구 대처 능력도 약 떨어진다는 점이 프로에서 보완할 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해찬 선수도 뭐 외야 거의 탑 5 안에 들 정도로 파워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외야수고요. 이 선수가 어깨도 나쁘지 않고 또 운동 능력이 신체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것보다 내실을 갖춘 선수 그렇게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5라운드보다는 좀 더 빨리 지명이 됐어도 이상할 게 없는 외야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해찬 선수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실제로도 뭐 전국구 내야수로 뭐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다음 6라운드입니다. 한서구 선수. 이 선수 베일에 쌓여있던 선수죠. 일단 아파서 많이 쉬었고요. 3학년 후반기 주말 리그부터 굉장히 늦게 팀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빠르게 페이스를 올려서 패스트볼 최고 141까지 던지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190cm, 88kg라는 거구에서 던지는 공이라는 점. 뭐 피지컬과 부상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면은 충분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많이 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팬들에게 알려진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는 뭐 아까 우리 장정호에서 말대로 베일에 정말 꽁꽁 쌓였던 선수고 이 선수가 건강하게만 자기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소화한다면 빠른 시간에 하나 이글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선수의 성장 과정을 좀 보시면 재밌는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7라운드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죠. 송성훈 선수입니다. 네, 송영진 선수보다도 더 많은 공을 던진 대전고의 또 다른 에이스죠. 이제 송성훈 선수는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패스가 좋고 모두 제구가 다 잘 되고요. 특히 서클 체인지업이 위력적으로 나오는 선수입니다.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요. 이제 사실 언더핸드 투수들은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많은 이닝을 던졌음에도 해당 부위 부상 이력이 없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최고 구속이 133km라는 점인데 이 구속을 130 중후반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5, 6년 안에는 1군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입니다. 네, 송성훈 선수는 실제로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구가 이번에 대통령배로 우승을 하면서 할 때도 송성훈 선수가 실질적인 에이스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이글스에서 지금 언더핸드 투수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이 되는 언더핸드 자원을 지명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전구엔 선배였죠. 좋은 선수가 또 하나이글스에 지명이 되기도 했고 하나이글스에서 좋은 선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컨트롤이 나쁘지 않은 투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 8라운드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최용준 선수는 사실 올해 많은 것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육성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입니다. 188cm에 85kg이면 내야수치고는 상당한 몸이죠. 기본적으로 파워도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고교 레벨에서 이할이 안 되는 타자는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감안해도 조금 아쉬운 수준이죠. 이 선수가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주 포지션인 3루가 아닌 유격수를 소화해서 수비 부담이 늘었다는 점인데요. 아마 프로에서는 3루나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격 툴에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을 하면서 부상 속에서도 계속 출전을 하면서 자신의 타격 능력은 진퉁임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를 내야 탑 10 안에 꼽을 정도로 타격 능력에선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9라운드는 개성고등학교 투수 박재규 선수입니다. 네, 박재규 선수는 사실 제 기준에선 조금 낮은 순번에 지명받은 선수입니다. 네.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최고 147의 패스트볼과 안정적인 제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던지는 폼이 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변화구 컨트롤도 좋고요. 다만 이제 올해 나온 다른 우한 투수들에 비해서 신장과 체격이 작은 점이 아무래도 순번이 낮아지는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생각보다 낮은 라운드에 지명이 됐어요. 이 선수의 구속에 비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커맨드에 비해 낮은 순번에 지명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선수가 왜 밀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팀들끼리 전략적인 어떤 지명을 하다가 이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부상에 대한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실질적으로 상위 지명이 가능했던 투수였는데 하나 이글스가 9라운드에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천보웅 선수죠. 대졸입니다. 네, 구미대학교 창단 2년 만에 처음으로 지명받은 선수죠. 어, 천봉 선수는 또 파란만장한 야구 생활을 보낸 선수인데요. 제물포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좌완 중에 손꼽히는 투수였다가 3학년 때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고 미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미 최고 145를 던진 좌완이었지만 전국대회에서 120, 130대를 던지면서 미지명이 됐죠. 그 후 질롱코리아 입단을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야구를 1년간 그만뒀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야구가 하고 싶어서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다가 한려대를 거쳐 구미대학교로 온 선수입니다.
올해는 최고 148까지 찍으면서 더 빠른 공을 던졌고요. 빠른 공을 던지면서 제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변화구는 커브와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아직 완성도는 낮은 편이라는 점이고요. 이런 점을 프로에서 보완한다면은 하위 라운드의 반란을 꿈꿀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이 제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보다는 변화구 제구에 좀 아쉬움이 있는 투수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각이라든지 볼 스피드는 괜찮은데 이 변화구가 제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과연 근데 이제 페스티벌보다는 아무래도 변화구가 제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이 선수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1라운드 강릉고 김예준 선수입니다. 네, 원래 동급생 중에 컨택 능력은 상위권에서 뽑혔던 선수죠. 전국 대회에서 5할 가까이 쳤던 선수기도 하고요. 네. 다만 올해는 좋았던 2학년 시즌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에서도 송구 보완이 조금 필요한 선수고요. 어깨는 좋은 편인데 송구 정확성에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점은 프로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결국 당장 뭐 어떤 포지션을 떠나서 한정 짓지 않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1군에 데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줬다. 그래서 지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장종호 에디터는 이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좀 인상에 깊은 선수가 있나요? 우리가 한 시즌을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봤던 선수들도 있고 못 봤던 선수들도 있을 텐데 아, 역시 문현빈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점이 좀 인상에 남았나요? 그냥 그런 생 야구다운 파이팅? 음, 팀 앞장서서 이끌고 뭐 네, 저희 인터뷰할 때도 진짜 거리낌 없이 교가 부르고 네,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저는 진짜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 참 네. 좋아할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표지 촬영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온양준 시절부터 뭐 온양준 5인방으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 하나 이글스는 이 선수를 정말 오랜 시간부터 전부터 지켜봐왔던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이글스의 이 올해 드래프트는 기본적으로 이 김서현, 문현빈만 봐도 완벽한 성공적인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D이어 뽑은 뭐 이민준 선수라든지 김간우, 뭐 김해찬 이런 선수들 모두 굉장한 실링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긴 시간이 걸릴 만한 선수들보다는 어, 작은 수정을 통해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수가 없는 선수들에게 많은 점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기복이라든지 그 업셋이 크지 않은 선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그 대부분 그런 선수들을 지명을 했어요. 이민준 선수라든지 뭐 김해찬 선수라든지 이 최원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야수들은 한 시즌 정말 크게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내구성과 또 평균의 어떤 에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빠르게 대비가 가능한 선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간우, 뭐 송성훈, 박재규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이번 드래프트는 뭐 전체 1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A 등급을 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는 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지명했습니다. 대신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1군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1군 레벨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는 전체적인 컨셉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선수들을 대부분 지명했다. 그래서 빠르게 1군에 데뷔시킬 계획을 세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네, 편도 수고하셨습니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